파도는 계속 자주 변하잖아요. 이런 거 얘가 트렌드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침 저녁으로 크게 조류의 변화가 있죠. 밀물, 썰물.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10에서 20년 또는 한 50에서 60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조류, 즉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란 것은 트렌드일까요? 메가 트렌드일까요? 이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꿀 수 없는 변화의 조짐들이 역사상 계속 와 있었는데 사실 우리들은 계속 그래서 많은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과 또 거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위기인 사람도 있긴 했었거든요. 러다이트 운동하면 우리는 대부분은 그냥 인간이 기계를 망치로 때려 부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즉 예전에 우리 어디서 일을 했죠? 그냥 땅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뭐 양을 키우고 이게 이제 영국의 대부분의 문화 그 노동이자 또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인클로저는 뭐냐면 지주들이 이제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가 생기고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야. 너희는 농사 지을 수 없어. 양을 키울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잃은 거죠. 그 일자리를 잃은 많은 농민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때마침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각 도시에서 기계를 통한 일자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 그렇게 이제 도시로 왔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는 기계가 하기 때문에 비숙련자들도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미성년자. 걔는 5살, 6살 어린이조차도 노동에 투입이 되는. 그래서 그런 미성년자의 노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저 수많은 잉여 노동력이 넘쳐나면서 관을 수백 개를 놔두고 관에서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그 관에서조차 숙박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시작되면서 점점 불만은 커지고 일자리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불만들이 계속 커지게 되고 하면서 터지게 된 게 이 러다이트 운동이거든요. 또 이거 반대로 뒤져보면 이때 방적공의 고용은 4배 이상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으로 보면 농민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4배가 훨씬 더 늘어났죠. 그리고 생산성은 얼마가 늘어났냐면 50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옷 하나를 입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지게 됐죠.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혜택입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회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시작됐던 산업혁명의 변화가 사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만 하더라도 내가 PD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MBC 예능 PD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712대 1이었어요. 즉 컨텐츠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사람은 극소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는 3분의 1이 크리에이터입니다. 예전에는 극심한 경쟁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경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스펙, 특정 조건에 의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았다면 사실은 지금은 그 진입이 굉장히 편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속성의 변화라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은행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8년간의 수치를 보면 은행원의 2만 명은 사라졌어요. 대신 늘어나는 일자리는 어떤 거였을까요? 은행의 앱을 만드는 개발자 일자리들. 정말 급진적으로 특정한 직업이 사라지거나 일자리가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속성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변화 속에서 위기를 볼 것이냐 이제 기회를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유망한 일자리, 유망 직업이라는 건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이들 보았었는데 그러면 유망한 노동은? 좋은 노동은? 이런 고민은 많이 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증기자동차가 나오면서 불편하고 불만이신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증기자동차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마차보다 빠릅니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부의 일자리가 가장 위태로웠고 마차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불편합니다. 마차와 말을 갖고 있는 귀족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영국 의회에 압박을 가하면서 생겨난 게 바로 뭐냐면 적기조례. 우리 이제 시내에서는 특정 속도 이상을 내지 마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3명이 있어야 된다.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 시민이나 영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자국 내 산업 발전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게 적기조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타다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는 우리의 경험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IoT는 우리의 감각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노동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다 이제 대체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가는 우리는
위기일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로서의 우리는 이게 혜택일 것인가 또는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것인가. 노동의 공급과 소비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그런 관점에서의 위기일 것인가 기회일 것인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